현재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행 티켓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자가 만료됐는데 한국을 떠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만이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몰랐던 전 세계인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하퍼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미국 사업가예요. 5년 전에 뉴욕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정말 이곳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아파트에는 슈플의 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어요. 아침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은 별거 없어. 저는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나라일 뿐이야.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을 한 명도 알지 못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한국 영화를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도 한국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 로버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존,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그냥 다른 거야. 그들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야. 저는 그냥 아버지 말씀을 믿었어요. 베를린에서의 제 생활은 편안하고 쉬웠어요.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죠. 퇴근 후에는 멋진 독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녔어요.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새로운 한국 휴대폰이나 TV에 대한 뉴스를 보면 또 베낀 거네 하며 생각하고 있었죠. 제 마음은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상자 같았어요. 그 상자 안에는 세상에 대한 제 생각들이 들어있었죠. 이런 생각들은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제가 왜 그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요? 베를린은 여름에 축제가 많은 도시예요. 따뜻한 밤이면 거리는 음악과 음식,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죠. 7월의 어느 저녁, 저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알렉산더 광장의 축제에 가기로 했어요. 공기 중에는 맥주와 소시지 냄새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웃고 춤추고 있었죠. 따뜻한 밤 공기를 맞으며 인파 속을 걷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식품 가판대에서 프레첼을 사려고 멈췄어요.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 지갑을 훔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때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누군가가 저와 도둑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리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강하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도둑과 마주하고 있었죠. 도둑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인파 속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죠. 네, 저는 아직도 충격을 받은 채로 말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는 이민준이에요. 베를린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존 하퍼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이요. 그가 대답했어요. 여기서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제가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나라. 저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걸어갔어요.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죠. 이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차갑고 불친절해야 했거든요. 저는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생각하며 축제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멜로디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페 뒤쪽의 작은 무대에 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맑고 감정이 넘치고 있었죠.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어서 카페는 고요했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노래였죠. 민준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제 마음 상자의 벽에 작은 금이 생기고 있었죠.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잘못 알고 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예측 가능했던 삶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에도 며칠 동안 민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제 가방이 도둑맞지 않았죠. 그의 아름다운 노래는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그의 용기와 예술성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자꾸 그날 밤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사무실 창문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왜 한국 사람 한 명을 만난 것이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착한 한국 사람 한 명을 만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그 생각은 저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축제 일주일 후 부모님이 베를린에 방문하셨어요. 1년에 2번씩 오시는데요. 제 아버지 로버트는 저처럼 강한 의견을 가진 분이시죠. 어머니 마가렛은 조용하신 편이었는데 호기심이 많은 분이세요. 베를린에 오신 둘째 날 근처에 있는 큰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가게는 주말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사람들은 장을 보고 있었죠. 존, 빵 좀 가져다 줄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버지랑 나는 치즈를 찾아볼게. 저는 베이커리 섹션으로 걸어갔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정말 좋았죠. 제가 빵을 고르고 있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한 노인 여성이 쇼핑 바구니를 떨어뜨린 거였어요. 바구니가 깨지면서 식료품들이 바닥에 다 쏟아져 있었죠. 여성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흘린 음식을 넘어가야 해서 짜증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무도 멈춰서 도와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그를 봤어요. 민준이었죠. 그는 다른 통로에서 나타나서 바로 노인 여성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그녀의 팔을 만지며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식료품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노인 여성의 얼굴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친절함이었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친절함이었어요. 저도 가서 도와야 했어요. 하지만 그냥 거기 서서 민준을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머릿속에 생각들이 맴돌며 부모님께 돌아갔어요. 시간이 꽤 걸렸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빵은 어디 있니? 제 손은 빈손이었고 빵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죠. 죄송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잠깐 정신이 팔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제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부모님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저는 조용했어요. 계속 민준이 그 노인 여성을 돕는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민준이 얼마나 쉽게 나서서 도왔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존, 음식이 맛이 없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 저는 망설이다가 말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 한국인 학생을 다시 봤어요. 축제에서 도둑을 막아준 그 사람이요. 그가 슈퍼마켓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노인 여성을 돕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괜찮은 사람 한 명이 전체 나라를 대표하진 않아, 존. 알아요. 하지만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면요? 저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다고. 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베를린 위의 별을 바라보며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죠.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을까요?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갑자기 너무 작아진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한국 문화와 한국 음악을 온라인으로 검색했어요. 서울의 동영상을 찾았는데 현대적인 초고층 빌딩 옆에 고대 궁전이 있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카페에서 민준이 불렀던 비슷한 한국 노래도 들어봤죠. 뭔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라고요. 그건 무서웠지만 또 옳게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준과 제가 본 것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일에 파묻혀 있었죠. 미팅으로 제 일정표를 가득 채웠어요. 눈이 아플 때까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피하기 위해 뭐든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작은 사건 2개일 뿐이야. 어느 날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2번의 순간이 한 나라 전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진 않아. 하지만 제가 정말로 알고 있던 게 뭐였을까요? 이 질문이 신발 속의 작은 돌처럼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식사 중 이번 휴가에 대해 대화를 했어요. 올해 새로운 나라들을 몇 군데 방문해 볼까 생각 중이야. 우리가 디저트를 먹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한국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정말 매력적인 곳 같더라. 왜 거기에 가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으셨어요. 방문할 더 좋은 곳들이 있잖아. 내가 읽은 기사에는 현대적인 건물 옆에 아름다운 절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그건 여행 잡지에서 보여주는 것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현실은 다르다고.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죠. 당신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일해봤어. 그들은 달라.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일주일 전에 제 생각과 똑같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렇게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준의 친절함,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제 혼란에 대해 생각하며 뒤척이고 있었죠. 자정쯤 저는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갔어요. 다시 한국 문화를 검색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읽었죠. 한국의 가족 가치관, 어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거친 후에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에 관한 영상도 보고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고, 그게 저를 두렵게 했어요. 세상이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상자 안에 깔끔하게 들어맞던 때가 더 쉬웠거든요. 지금은 그 상자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을 베를린 장벽 기념관으로 모시고 갔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장벽 조각들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저는 장벽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장벽처럼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쌓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에 대해서요. 이 장벽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같은 사람들인데도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았죠. 아버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끔찍한 거야. 장벽이란 건 그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저렇게 갈라놓다니.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장벽도 볼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막 제 생각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장벽들을요. 관람 후 우리는 기념관 근처의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지역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문화의 밤 행사를 알리는 거였죠. 다양한 학생 그룹들이 그들의 전통 음식, 음악을 공유한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도 참여하는 단체 중 하나로 적혀 있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그곳에 가봐야 한다고, 중요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을 거라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더 크고 친숙한 목소리가 저더러 멀리 있으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목소리는 내 오래된 생각들을 의심하는 것보다 그냥 간직하는 게 더 쉽다고 하고 있었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오늘 종일 조용하네.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대학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포스터를 봤어요. 한국 학생들도 거기 있을 거래요. 갈 생각이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왜 시간을 낭비하니? 너는 중요한 일이 있잖아. 아버지는 제게 행사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계를, 제가 느끼고 있는 내면의 부름을 거부할 수 있는 핑계를 주고 계셨어요. 저의 일부는 그 핑계를 잡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게 훨씬 더 쉬웠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부모님이 호텔로 돌아가신 후 저는 다시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베를린의 밤은 서늘하고 맑았죠. 저는 다시 민준에 대해 생각했어요. 도둑을 마주했을 때 그의 용기에 대해서요. 노인 여성에게 보여준 그의 친절함에 대해서요.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던 그의 아름다운 노래에 대해서요. 문화 행사는 이틀 후였어요. 저는 선택을 해야 했죠. 제 편안한 버블 안에 머물며 모든 익숙한 편견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불확실성 속으로 발을 내딛고 그것이 저를 어디로 이끄는지 볼 수도 있었죠. 첫 번째 선택지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 무서웠죠. 집 안으로 돌아와 제 일정표를 봤어요. 문화 행사와 같은 시간에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그걸 핑계로 삼을 수 있었죠. 나는 너무 바빠. 텅 빈 아파트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제가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틀리는 것이 두렵고, 변화하는 것이 두렵고, 알 수 없는 것이 두려웠죠. 그날 밤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이고 있는 모험의 부름과 싸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문화 행사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갈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죠. 평소처럼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가 저녁 6시로 제 일정표에 표시되어 있었죠. 문화 행사도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사무실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빈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풀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존, 당신 맞아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준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입에 샌드위치가 가득한 채로 말했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벤치에 저와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우리는 둘 다 조용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날씨 좋죠? 그가 마침내 물었어요. 네, 완벽한 날이에요. 더 많은 침묵이 이어졌어요. 많이 지쳐 보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 웃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대학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힘드신가요? 제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어요. 민준이 생각에 잠긴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가족이 그리워요. 한국 음식도 그립고요. 어디서나 제 모국어를 듣는 것도 그립죠. 그럼 왜 베를린에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배우기 위해서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성장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요. 그의 말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게 제가 두려워하던 것 아니었나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민준이 가방에서 작은 용기를 꺼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가 뚜껑을 열며 물었어요. 작고 빨간 음식 조각들이 보였죠. 이게 뭐예요? 저는 망설이며 물었어요. 김치예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반찬이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며 계속 거절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 민준과 함께 앉아 있으니 그런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저는 작은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김치는 맵고 새콤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맛이 났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더 맛있었죠. 음식은 문화의 심장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제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주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운 일, 번화한 시장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그의 가족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한국의 명절, 특히 추석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는 명절이라고 했어요. 당신은요? 그가 물었어요. 뉴욕에서 자라는 건 어땠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높은 아파트 건물에서의 어린 시절, 센트럴 파크에서 야구를 했던 일, 아버지의 엄격한 규칙과 높은 기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성공하길 바라셨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성공에 대한 생각은 매우 편협했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한국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바라지만 그게 뭔지 항상 알지는 못하죠. 시계를 확인했어요. 거의 5시였어요. 곧 결정해야 했죠. 회의에 갈지, 문화행사에 갈지. 국제문화의 밤에 가실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네, 한국 부스 준비를 도울 거예요. 김밥도 만들고 간단한 민속 춤도 가르칠 거예요. 그가 잠시 멈추더니 오셔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질문이 아니라 단순한 초대로 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더 이상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취소할 것 같아요. 민준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삶, 일, 꿈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은 자신의 어려움과 희망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저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거나 완벽한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자기 자신이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 학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저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회의 일정을 변경했어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제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저녁 6시, 저는 대학 강당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전 세계 나라들을 대표하는 화려한 깃발들이 천장에 걸려 있었죠. 방 안에는 100가지 다른 음식들이 한꺼번에 요리되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는데 때로는 다른 구석에서 다른 공연이 벌어지면서 음악이 충돌하기도 했어요. 한국 부스를 찾았어요. 거기서 민주는 한국 학생이 김밥을 만들기 위해 밥 위에 김을 감싸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과 기쁨이 제가 온 것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오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네, 왔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시도해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춤들을 구경했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다가 나중에는 아름답게 느껴진 음악도 들었어요. 민준이 저를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제가 어색해하는데도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민주는 이제 그저 한 번 저를 도와준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전에 보기를 거부했던 세계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었어요. 위협적이지 않고 그저 새로운 차이들로 가득 찬 세계로요. 별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있었죠. 바로 호기심이었어요. 문화의 밤 행사 이후 저는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커피를 마시러 만나고 있었죠. 그는 저에게 한국 영화와 음악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가 좋아하는 베를린의 장소들을 보여주었고요. 조금씩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생각들이 해변의 발자국처럼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슈플의 강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민주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에 대해,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있는 고대 궁전들에 대해, 밤이 되면 활기를 띠는 시장들에 대해서요. 언젠가 방문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석양이 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 생각은 저를 동시에 설레게도 하고 두렵게도 했어요. 그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였죠. 알 수 없는 것을 직면해야 한다는 의미였고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2분 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곧 휴가를 좀 내려고 해요. 그거 정말 좋겠구나. 얘야. 이번에 한국에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한국?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왜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니? 민준의 친절함에 대해 생각했어요. 문화의 밤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요.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곳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해 더 읽어보고 있었어. 그 문화가 매력적으로 들리더라. 당신까지 그러는 거야, 마가렛. 아버지가 신음하셨어요. 로버트.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가보는 게 어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좋아. 여행을 계획해봐. 하지만 내가 즐길 거라고 기대하진 마. 3주 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로봇들이 길 잃은 여행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자동 게이트가 우리 얼굴을 스캔해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여긴 뉴욕보다 더 발전했네. 그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어요. 와이파이는 제 집보다 더 빨랐어요. 좌석도 편안했고요. 창문 밖으로는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푸른 논밭, 작은 마을들, 그리고 갑자기 거대한 서울 도시가 나타났죠. 우리 호텔은 명동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주변 거리는 상점과 음식 노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글로 된 밝은 간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요. 시끌벅적하고 바쁘고 흥미진진했어요. 첫날 밤, 우리는 동네를 걸으며 여러 노점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맛은 처음이었죠. 어머니는 특별한 기계로 피부를 분석하고 제품을 추천해주는 한국 스킨케어 매장을 좋아하셨어요.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없어.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좀 더 조용하셨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걸 알아챘어요. 지하철에서 한 젊은 한국 여성이 노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감을 표현하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정말 넓었고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이 있었어요. 지붕 가장자리는 마치 하늘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위로 휘어져 있었죠. 우리 가이드는 이 궁이 600년이 넘었지만 전쟁과 화재로 여러 번 재건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섭니다. 민준이 한국 역사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일본 점령기에 대해, 나라를 둘로 나눈 한국 전쟁에 대해, 현대 국가를 세우기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에 대해서요. 궁을 걷고 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멀리 고대 건물들 뒤로 높은 유리 고층 빌딩들이 서 있었죠.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지우지 않고요. 정말 아름답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사진 찍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역사를 보존했군. 그가 인정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날 저녁,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꼭대기에 있는 서울타워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서는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이 마치 진주로 장식된 검은 리본처럼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고요.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매우 조용하셨어요. 살짝 바라보니 놀라운 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모두 틀렸어, 로버트. 서울을 내려다보며 거기 서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속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경계를 넘었어요. 제가 세상을 보던 오래된 방식은 영원히 사라졌죠.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전통 한국 찻집을 방문했어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아 작은 잔에 담긴 쌉싸름한 녹차를 마시면서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의견에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실제로 이곳에 와서 직접 그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맞았어. 한국은 놀라워. 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의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즐기고 있다니 기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가 맞았어요.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제 마음을 여는 시작이었죠.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장소와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멋진 것들로부터 저 자신을 차단했을까요? 한국에서 마지막 날, 우리는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거리는 음식, 옷, 기념품을 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는 등불이 걸려 있어서 모든 것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존, 내가 자랑스럽구나. 뭐가요? 놀라서 물었어요. 내 생각을 바꿨다는 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편안한 오래된 믿음에서 불확실성으로 경계를 넘는 건 두려운 일이고요. 하지만 서울의 활기찬 삶과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여행은 바다를 건너 멀리 있는 땅으로 데려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행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엔 어디로 이끌지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